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김종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문 대통령 믿기지 않는 정신세계래요.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인데 자기는 혼자서 항상 해피바이러스 뿜뿜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경제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힘들 거래요. 정말 이 정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당은 코로나가 이게 지금 난리를 치니까는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울산 선거 개입하고 조국 이슈를 묻어버렸어요. 청와대 돌격 때 코돌이가 당선되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회만 주시면 통합당을 차기 정부 책임질 만한 당으로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날 오늘이죠.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하고 여권을 견제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요새 지원에 나서면서 꼭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투표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꼭 나가셔서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말려도 자식들이 말리겠나요? 그런 자식도 있나 보더라고요. 어디 SNS 단톡방 보니까 나서지 말라, 이번 투표는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병에 걸리면은 안 된다, 이 갖가지 그 지침들을 마련해 놓고, 어르신들 투표장에 못 나가게 자식들 보러 말리라고, 그런 그 지침들을 만들어 놓고, 참, 난리더군요. 김 위원장은 여권이 내세운 이른바 코로나 선방론을 비판했어요. 코로나에 선방했나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대깨문들은 코로나 그 사태에 이번에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석 달을 견디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이 정부는 아무거나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년간의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이 코로나 때문인가? 코로나 피하려고 청와대가 울산 선거에 개입했느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깨문들은 자기들끼리는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황사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마스크 비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이번 코로나 사태 대비하면서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니 황사가 너무 고맙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문 대통령 지키려면은 황사마저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이 정말 참 신기할 뿐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코로나 속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 이거 못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예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왜 이렇게 그냥 허허허 이렇게 웃고 다니나? 그런데 천안함 어머니 바라보는 눈빛은 살벌하던데. 아무튼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라고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이런 식이니 투표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도 강조했죠. 정부 여당 저 사람들은 연극을 하고 조작하는 데는 능한데 능한 정도인가요? 완전히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났죠. 국민 실생활을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염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어떤 건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마스크를 씌우고 국민들 입을 딱 때려 맞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한다고 허풍을 떨어도 뭐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시민이가 오늘 다시 또 자기 그 발언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뻔뻔해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아 진짜 뭘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국민 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어준 뒤에 그런 짓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서울 광진을에 지원 유세 나온 어떤 자는 고민정을 찍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고민정 찍어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고 고민정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 이 말이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통합당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타개하자면서 전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 때 코돌이들이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조국을 구하느라 개싸움을 했다고 떠드는 후보는 저질 대담에 나가 음란한 말로 시시득거리면서 아니 김남국이 돈이 없었나요? 거기 500원짜리 거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뛴 거예요? 변호사가 왜 돈이 없지? 그건 자기 자질이 부족한 거죠. 변호사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음란 방송에 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여자들을 가치를 매기고 점수 매기고 응? 가슴이 큰 여자면은 한 달 안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아 진짜 너무 저질입니다. 또 다른 젊은 친구는 노인들은 투표하지 못하게 유도하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2번을 찍을 게 뻔하기 때문에 부모를 강제로 집에 가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김 위원장은 국민께서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은 것 잘 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정당을 유능한 야당으로 개조하는 일도 거침없이 임하겠다.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정당으로 바꿔서 차기 정부를 책임질 만하게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투표는요, 정말 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보신각 앞 기자회견에서요,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으면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내다본다며 기고만장해하고 있어요.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쫓겨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장도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번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 때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가운데 여야 거친 설전도 오고 갔는데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광진을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혈세를 이용한 추악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을 뽑지 않으면 전 국민 모두에게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의당 김종철 선대위원장도 고민정 당선 조건부 재난지원금이라니 부적절하고 황당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죠? 그리고 그 돈 풀고 그 돈으로 생색 내고 그 돈으로 인심 얻고 이런 사람은 따로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민생당 이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룸사롱 골든벨이냐? 라고 비판했다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받았어요. 아니 뭐가 부적절해요. 그냥 거기 음란 방송에 나가서 여자 품평회한 자기들 그 자기 패거리라 하면 안 되나요? 네, 자기 내부 인사나 어떻게 좀 관리 좀 잘하지. 그건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알아서 사과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정말 내로남불이에 완전 극치죠.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김정인 위원장이 이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막판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몸부림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줄이고 있다는 듯이 거짓을 말하는 게 가짜뉴스지 어떤 게 가짜뉴스인가요? 민주당 김남국 후보, 네, 쉑쉑 버거를 먹지도 않았는데, 쉑 드립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즐기면서 했던 김남국 후보의 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도 이어졌어요. 민주당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대요.
자기들은 이미 이제 그게 그냥 일상생활화 된 거죠. 정치 공세로만 규정했어요. 그러면 차명진 후보 왜 쫓았습니까? 정치 공세잖아요. 그 사람들만 비난한 거예요. 세월호 텐트 안에서 쓰리썸한 그 사람들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좀 아쉽습니다. 통합당과 정의당 등 민주당의 김남국 감싸기라는 파상 공세는 이어졌지만 차명진 후보는 제명됐잖아요. 그냥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전 막판까지 후보 간 고소고발전도 격화하는데요. 한 언론이 이낙연 회장이 종로 낙원가 상가 상인회 간담회를 주최하고 그 비용을 상인회가 대납했다라고 보도하자 이 위원장 캠프는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도 주최 측인 인문학회 회원들이 각출했다며 마타도어라고 비판했어요.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일제히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 지역의 화력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빅매치 주자인 이낙연과 황교안 대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로를 발로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마지막 선거운동도 동일하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임종석은 인천 연수을, 경기 이천, 서울 중성동갑 종로를 지원 사격했고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 손이라 뭐 나오기만 하면 같이 지원 사격만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근데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이해찬 대표는 울산 북구를 찾아서 부산, 울산, 경남, PK의회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구로울을 시작으로 양천갑, 동작을, 용산, 동대문갑, 광진갑, 광진을, 광동을, 송파병, 종로, 성북, 을로 이어지는 서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경기 안산 단원, 누구야? 누가 있는데죠? 네, 쉑쉑 버거가 거기 있네요. 의왕 과천, 광명 갑을과 서울 강서 갑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 혹시 자제분들이 문을 꽁꽁 때려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구출하셔서 투표장까지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겁니다. 화이팅입니다.